야, 30대 초반이야. 야, 초반이에요? 멋있다, 진짜. 연매출 100억. 연매출 100억. CEO분들을 오늘 모십니다. 이야. 진짜로? 대표님들. 자, 먼저 이북 음식만으로 연매출 100억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탈북민들의 영원한 롤모델이자 이만갑의 영원한 큰 형님. 자, 이순실 씨 먼저 만나봅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이 냉면다, 냉면. 냉면. 태양냉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쫀득쫀득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반죽에 다 있어요. 일반인들은 사골 육수를 이렇게 김치로 못 담아 먹어요. 간부들 김치는 사골 육수로 담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인공 이순실. 한국 신화. 아 이만갑이 제 2의 고향입니다. 저희 고향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이만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출연하는 이순실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배추 공장에 김치 공장에 배추가 부족해서 예. 생산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또 이런 예능 프로에서 좀 많이 불러줘가지고 그러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 김치도 하고 떡도 하고 냉면도 하고 요즘에 만두도 하잖아. 만두도 하죠. 그럼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순실이요. 오늘 근데 약간 그 복장이 확실히 100억 CEO답게 잘 회장님 입고 나오셨는데 복장. 아까 대기실을 봤는데 조직의 보스가 한 분 와 계세요. 아유. 공보스죠. 뭐 왼쪽 가슴부터 가슴까지 다 금으로 바르고 나오셨네. 귀여우진 않은데. 아니, 근데 진짜로 이북 음식만으로 이렇게 100억을 달성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작년에는 그 여름에 그 냉면 시즌에 냉면이 한 달 매출이 7억씩 나올 때 너무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근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1월 매출이 만두만 23억이 나와요. 만두만 23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아까 우리 MC님들이 날 보고 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안 자서 살 빠졌어. 안 되지. 잠이 안 와요, 막. 뭉툭해졌어요. 예, 잠이 안 와요. 다음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밥 하나로 호주 사람들. 와. 호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CEO가 계십니다.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초밥! 이렇게 책임이 진짜요? 야, 초밥 나 진짜 잘 먹어. 그게 여자. 야, 안녕하세요. 아, 대단하시다. 야. 우와. 12거? 어머, 말도 안 돼. 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영 씨. 반갑습니다. 자, 최경영 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한국에 정착하여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가가지고 네. 초밥집을 냈어요. 네. 초밥집을 내서 지금 현재는 100억이 넘고요, 매출이. 와. 이제 곧 200억을 달성하고요. 야, 거기 가서 뭐가 되겠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가족이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정착금을 못 받았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통장에 5만 원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그 5만 원 가지고 지금은
몇백억이 넘는 재산가가 됐죠. 와. 대단해요.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초밥만으로 매출이 100억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호주 사람들이 초밥 그렇게 좋아하나요? 호주 사람들이 그 햄버거처럼 애들이 어릴 때부터 햄버거를 먹잖아요. 네. 근데 호주 애들이 어려서부터 스시를 먹어요. 이렇게 미니롤 스시. 근데 인식이 햄버거보다는 스시가 건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고급 음식이다. 엄청 와요. 오픈하기 전부터 줄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이제 스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밥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아보카도도 들어있고 연어도 들어있고 아예 맛있어요. 요런 거에 이제 네, 김으로 싼 거. 예. 예전에는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불렀어요. 예, 저희 캘리포니아 롤 있어요. 예. 지금 벌써 봐도 네. 옷부터 비싼 느낌이 당연히 아세요 또 얼굴에서.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양에 있을 때 일종의 특목고 출신입니다. 또 탈북 후에는 서울대 치대를 들어가서 치과의사로 활약하시는 분입니다. 강신영 씨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공부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이러더라. 공부가 싫다고 하는 그냥 정답이 정확히 나온다고. 약간 정은 없다. 야, 30대 초반이야. 야, 멋있다, 진짜. 와. 진짜 어리시구나. 리스펙트. 우와, 너무 예쁘셔. 아, 진짜. 너무 멋지시다. 영앤이. 저는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픈 게 여기 와서 싹 나아졌다. 다른 데보다 안 아프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훨씬 보람을 느낍니다. 네, 강신영 씨. 잘하시는데요?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까지 평양에서 나서 자랐고요. 한국으로 말하면 그 특목고나 과학고 같은 그런 데서 공부를 하다가 탈북을 한 후에 현재는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강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치과 지금 개원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네, 저는 작년 9월에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100억 CEO 분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 뭐가 부끄러울까? 꾸준히 그냥. 아유, 입 뽑을 때 억소리가 나잖아요. 100억, 200억 벌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뽑아내갔으니 이제 육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것만 뽑는데, 아픈 것만. 자, 어쨌든 오늘 이만갑에서 이제 이 세 분이 들려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할 텐데 저는 앞에서 들은 이야기와 이제 소개 영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오지예요, 아오지.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이미지예요, 아오지라는? 북한에서는 이제 아오지 탄광이라고 하면은 6.25 전쟁 시기에 이제 국군 포로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범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 정치범들은 이제 관리소로 가지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정치범이라든지 이제 국군 포로들이 주로 가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금영 씨도 그러면 국군 포로 아니요. 예. 저희는 그 한때 저희 할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두 번째로 가는 부자. 강원도에서요? 남측 강원도 아니면 북쪽. 강원도 원산. 예. 원산. 예, 부자였고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메이지대 경제학과를 나오셨고 일본에서 예, 친할머니가 도쿄 음대를 나오셨어요. 와. 인테리 집안이 진짜 예. 집안도 좋고 공부하는 집안도 좋고 예, 좀 동망이 크고 그런 학자 집안이었죠. 우리 아우지를 갈 일이 없는. 그리고 또 금영 씨의 할아버님께서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하고 또 굉장히 친한 친구분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도 직접 받은 거거든요. 네. 와, 여기 어머야. 여기 사진 속에 보시면 장동건. 이 가운데에 계신 분이 이제 금영 씨 할아버님. 예, 맞아요. 맞죠? 우리 예. 할아버님이고 이 왼쪽 밑에 보시면 이분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혹시 뭐 우리가 다 아는 분인가요? 예, 다 네. 아시러요. 역사적인 딱 들으면 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성기정 선수. 어머나 맞네. 성기정 선수네. 있네. 네. 진짜네. 나는 연세 드신 모습만 봤어. 성기정 선수 맞아요. 우리 선배님이시잖아요, 양정보다. 맞네. 맞네. 이게 또 이렇게 학연 나옵니다. 저기 양정보다 보시면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저기 보시면 저희 할아버지가 형님이에요. 그래서 저기 앉은 위치를 보면 할아버지가 가운데 딱 무릎 잡고 앉고, 네, 송기정 선수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저기 테니스 채 치고. 예. 그 옛날에 테니스.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테니스 정부라고 장이잖아요. 했죠, 정부. 맞아요. 지금 북한도 북한도 정부라 해요. 아니, 이런 사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 아빠가 아오지 탄광으로 추방 갈 때 이 사진을 계속 땅속에 묻어놨어요. 예, 그래서 원본이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발각되면 진짜 처형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탈북할 때 이 사진을 갖고 나왔어요. 어머머. 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덕망이 있는 사람들끼리 나랄 국적 이런 사람들끼리 친했잖아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저희 할아버지를 형님으로 모셨죠. 예, 그래서 일본이에요 그러면? 일본이에요. 메이지대. 예. 저기 일본 예, 일본에서 이렇게 그러네. 유학생 때 찍은 사진. 교복을 입고 계신 거고. 네, 교복 입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께서 그러면 네. 우리 교민들 막 좀 도와주고 그러셨겠죠? 그렇죠. 한국으로 이렇게 그때 옛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학도 가르치고 이랬는데 이게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김일성 정권을 엄청 반대했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 남동생 여동생은 다 남한으로 내려왔거든요. 탈북에 아, 성공했는데 그때 내려오셨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탈북하다가 잡혔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북한에서 그 요시찰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네, 그렇게 이렇게 요시찰 대상으로 있다가 6.25 터지기 전에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처형했죠. 엄마 처형당하셨나? 그러니 전쟁 전에 네, 네. 위험 민사들 제거한. 네, 예, 예. 48년도 이전에 많이 했거든요. 반동분자였군요. 아유, 저희는 알반동이었죠. 그러면 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고 19살 때 재산 몰수 다 당하고 할머니랑 아오지 탄광으로 추방 갔죠. 아이고. 19살에. 그러면 아들은 저기서 뭘 먹고 살으라고 세상에 그 아우지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14 살이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아빠가 아오지 탄광에서 일하면서 석탄을 태우면서 부모를 부양했는데 아빠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은 김부자에게 도둑 맞았다. 내 인생은 아오지 탄광 굴 속에 묻었다.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화를 하니까 좀 충격적인 게 아, 근데 저희 아오지는요. 그 앞쪽에 국군포로 할아버지들도 살고 다 그러니까 저기 아오지 운덕에는 시내에는 그나마 좀 섞여 살아요. 근데 저희 사는 학송 있죠. 영년 이쪽에는 정말 알반동 국군포로 모여 사는 알반. 네, 그래서 저희는 이중교육을 받고 살아요. 학교 가면 장군님 이러고 있고 집에 오면 김일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들끼리 배틀을 떠요. 누가 더 용감한가? 그럼 뭐 김일성이 되셨다 이러면 김일성 지금 더 세야 되잖아요. 그럼 김일성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내 인생은 도둑만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이런 어려운 아우지에서 아버지랑 주변 사람들 막 불만을 가지고 있어. 막 네. 그 김일성 싫고 김정일 싫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탈북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빠는 항상 그 할아버지가 탈북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저희 사남매가 크기를 기다렸어요. 탈북을 하자. 네. 아, 여기는 사남매구나. 네, 우린 사남매예요. 아빠가 클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고난의 행군이 터져요. 네. 애가 넷이나 있는데 네. 근데 제일 먼저 타격받은 게 아오지예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제 친구 박영이라는 부모님이 있었는데 엄청 금슬이 좋고 되게 조용조용하고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먹지를 못하니까 돌아가기 직전에 영희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수수 국수를 이렇게 들고 옥수수 국수 죽 있잖아요. 죽을 들고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그냥 해골인 거예요. 입이 이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막 이가 다 해바라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국수죽을 입에다 이렇게 떠넣는데 진짜 처음으로 어머니가 숨을 딱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내 눈앞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금슬이 좋았던 그 아빠가 와이프가 숨이 넘어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 죽그릇을 뜯더니 막 먹는 거예요. 와이프가 돌아갔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아,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굶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탈북을 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아빠가 그때 제 막내 동생이 11살이었거든요. 탈북을 준비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탈북이 앞당겨졌죠. 네. 이 계기가 돼서. 네.
그 배고픔이라는 게 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마저도 이제 맞아요. 뺏어가는 상황인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만감에서 만난 많은 탈북민들을 보면 그들의 어떤 탈북의 동기들이 굉장히 많고 시기들이 각기 다릅니다만 유독 이 그 고난의 행군 때 이 네. 탈북을 결심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금영 씨네 가족 또 바로 그 시기에 이제 탈북을 결정적으로 이제 결심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빠가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탈북해가지고 중국 가서 좀 알아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사형을 보고 자랐잖아요. 끌려가서 사형을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무섭다고 했죠. 근데 아빠가 한 달 전부터 그 두만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오판한 게 뭐냐면 이 남한으로 도망갈까봐 제일 그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 끝자락에 아오지 탄강에 다 국군 포로랑 저희 반동들 모아놨잖아요. 먼 데로. 근데 그 아오지에서 걸어서 한 2시간이면 두만강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 달 동안 그 두만강 그쪽을 가가지고 계속 정찰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하고도 친해지고 거기 군인 보고 우리 언니가 좀 예뻤거든요. 우리 집에 예쁜 딸 있다고 우리 집도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와. 예. 망치들이나 망치. 그래가지고 아빠가 언제 교대하는지를 안 거예요. 10시 50분에서 11시 사이에 교대를 한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북 날짜를 잡은 거죠 아빠가. 그러니까 미모에 눈이 먼 군인도 미개 아래 미개 보고. 예, 먹혀요 군인들. 따라서 오고. 예, 그래서 막 다 발설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탈북하는 날에 아빠가 안 날려줬어요. 어디 가서 말할까봐. 근데 아침에 이러는 거죠. 오늘 우리 중국으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다 무서웠어요. 근데 이게 의심받지 않게 오늘 다 학교를 가래요. 어머나. 예,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아빠가 뒤에서 한마디 했어요. 안 노는 놈은 다 버리고 간다. 이러는 대단하시네. 안 오면 버리고 다 버리고 간다 이런 거예요. 어리죠?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 고3이니까 졸업할 때 됐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면서 학교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막 번뇌가 심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만약 안 따라가면 나는 반동 자식으로 여기서 손가락에 알반동에 또 반동이 되는 거죠. 근데 핵심 반동. 예, 근데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강용호라고 아빠가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엄청나게 걔는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뭐라고. 난 쟤처럼 살겠지? 가야 되나 말이야. 진짜 번뇌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어린 막내도 있다며요? 예, 막내들고. 근데 우리 넷다 이렇게 5시까지 오라고 했거든요. 어슬렁 집으로 갔는데 아빠가 열쇠가 없잖아요. 혹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문에 대문을 팡팡 박는 거예요. 근데 대못을 박아. 열쇠도 없는 아오지. 근데 집에 아무것도 훔쳐갈 게 없어요. 근데 거기다 못을 이렇게 박는 거예요. 대문에다. 엄마랑 네. 아버지 같이? 예. 그래가지고 우리 사남매가 밖에 이렇게 서 있었지. 우리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3명씩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길로 가고 한쪽은 논밭으로 해가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는 걸로. 그러니까 네. 사남매인데 엄마 아빠까지 해서 6명이고 네. 엄마가 둘, 아빠가 둘 이렇게 맡아서 네. 팀이 갈라져. 그리고 가? 네, 그래서 가는 거죠. 두 팀 중에 한 팀은 성공해야 된다. 그죠? 이동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 6명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면 그렇지. 뻔한 다 거지. 힘을 맞아요. 살 수 있으니까 이 두 팀으로 나눠서 A팀, B팀이 이제 서로 시체를 두고 출발을 해서 중간 접선지에서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게 1997년 2월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아버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언제가 허술한지 그 위크 포인트, 약점 시간대를 공략한 거죠. 그게 밤 10시 45분. 국경수비대가 군무를 교대할 때 뒷팀이 오기 전에 텀이 있더라. 그때 A팀, B팀이 빠르게 두만강을 도강하면 안 걸리고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시간대를 아버지가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가 길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실패하면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건너가자 라고 하는데 갑자기 금영 씨가 네. 생각을 바꿔요. 왜? 탈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고3 진짜 아니 꼭 영화 보면 막판에 안 한다는 사람이 꼭 그렇게 나온다니까.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으니까 금영 씨는 왜 그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가자 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경비대가 총을 메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가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웠지. 왜냐면 가다가 잡히면 사형인데 바로 총살이죠. 아빠가 가자 하니까 어떡하나 아빠를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결단을 내렸어요. 니들이 저 강 건너에 있는 세상을 봐야 한다. 그러더니 아빠가 막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혼자. 네. 그때 이러면 간더라. 네,
네, 그때 막 간다. 진짜 막 가슴이 우악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그랬어요. 저 도깨비 어떻게 막 이랬어요. 네, 근데 엄마가 갑자기 막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아빠가 도망가고 이렇게 그러는데 중간중간 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때 엄마가 딱 일어나더니 나는 너의 아버지가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서 내려가자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가면 따라가지. 네, 근데 엄마가 내려갈까 산을 따라가지. 아빠가 다시 오는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뭐예요? 달이 떴었어요. 환했어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와가지고 달을 가리고 안개가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를 막 헤치면서 뛰어갔어요. 근데 뛰어가가지고 안 가겠다, 뭐 사회주의 지키겠다, 뭐 장군님 초상화 가져가겠다 이랬잖아요. 그 말은 쏙 들어가고 그 두만강 건넜잖아요. 그때 6 식구가 껴안고 만세! 하고 소리 질렀어요. 중국, 미얀마, 태국 등을 거쳐서 2001년도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거 박수 한번 쳐줘야죠. 우리가 짧은 시간 축약된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저희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많은 그 고생과 또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자, 금영 씨는 이제 석탄가루가 날리는 그 네. 북한의 최오지에서 이제 일가족이 이제 탈출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순실 씨가 좀 궁금해져요. 뭐 지금 보면은 뭐 사업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순실이 형 예전에 고생한 얘기 들으면 제가 눈물을 흘린 것만 해도요 진짜 몇 바가지 흘렸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근데 장교가 왜 고생을 했을까? 꽃제비를 왜 했을까? 궁금해요. 제가 그 원래 제대돼서 들어오게 되면 원래 그 장교들은 공산대학이잖아요. 공산대학 그런 데도 다 간부로 등록해서 이거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 가려면 식권이라든가 먹을 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 당시는 완전히 어려운 때니까 학교 가서 공부할래도 자기가 먹을 식량을 갖고 가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못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식량이에요? 돈이라든가 식권, 양권을 가지고 오라는데 그거 뭐 더지 뭐 6개월 동안 공부하겠다고 그걸 들고 가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나와서 보니 뭐 눈치도 제대돼서 뵙겠다. 와보니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죠. 네. 집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내가 살 수 있는 게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이젠 나가자 해갖고 나도 빙빙 돌면서 군대에서 했던 그 도둑질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훔쳐먹고 또 잡히면 얻어도 맞고 또 기차 공차 타고 다니다 또 잡혀서 또 내려서 또 꿀려도 다니고 또 올라타고 이러면서 6개월을 걸어 양강도 해산에까지 온 거죠.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그 밑으로 압록강 밑으로 엄마들이 밤에 갔다가 밤에 새벽에 넘어오는데 어머. 배추 막 강아지 막 별거 무 다 뽑아갖고 이거 오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우리한테 아기를 맡겼던 사람 내가 아기가 있어서 못 가면 나한테 그 아기들을 맡겨요. 갔다 오면 먹을 걸 너한테 갖다 주마 해갖고 그래서 갔다 오면 무 하나 이만한 거 하나씩 주고 뭐 벼 훑은 거 벼밭에서 벼 훑은 거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봐주면서 보니 야 나도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97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옮기기 시작했죠. 예. 눈을 떴네, 눈을 떴네.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이거 고문 받아서 다 찢어난 거예요, 이거 다. 야. 예. 여기로 뒤에로 때렸구나. 이 머리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 꿰매지 못하고 살이 튀어나와서 불룩불룩 살이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 어떡해. 이 발 복숭아뼈도 그냥 이 난로 뿌리 위에 올라 있는 그 난로 그 통에 갈고리 뿌리 있잖아요. 갈고리 재글고내는 거 올려놨다가 그걸로 때리고 뭐 보이는 거를 막 때리다 보니 그냥 얻어맞는 게 다 그 불자국이 돼가지고 어떡해. 예, 남자들이 막 알몸 검사하고 막 그랬댔어요. 막 그 장난 아니에요. 거기 막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어요. 아니 정말 비극적이죠. 근데 이순실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낭떠러지 끝까지 지금 몰린 거예요. 그렇죠. 8번이나 북송당하면서 그 모진 고문을 이제 견디어 왔는데 여기서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근데 진짜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8번이나 이 탈북이 실패하고 강제 북송 당한 뒤 친오빠 분의 소개로 우리 이제 순실 형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시어머니도 이순실 씨를 굉장히 학대를 하던 그런 집안이었죠. 그래서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불행한 이 결혼 생활과 폭력에서 도망치고자 그 집을 도망쳐 나오게 돼요. 그냥 매일 두들겨 패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결혼도 결혼 같지 않게 그냥
빈배랑 하나 짊어지고 오빠가 저 집이야, 저 집이 우리 친구네 집이야, 저 집 친구하고 살면 빈몸대기로 와도 친구한테 구박을 안 받을 거 살 거야, 내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 모든 가난의 폭력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가 빈몸으로 와서 복도 없는 게 와서 계속 이러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또 남자분 술을 얼마나 먹는지 술 한 병이 거기는 강냉이 5kg거든요. 먹을 거면 왜 이렇게 술을 예, 술고래들이에요 아주. 그래갖고 임신된지도 모르고 거기서 집을 나온 게 거진 임신 7개월 됐으니까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집도 없잖아 지금. 여성들은 이렇게 그 임신을 하면 자기 그 생리적인 주기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뭐냐면 요군 때도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집 뛰쳐나와갖고 양강대 해산에까지 가니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데 할머니들이 계속 너 애 가진 것 같다 애 가진 것 같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북한 여자들은 이상하게 입덧도 안 해요. 그런 걸 몰라. 입덧도 안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임신이구나. 그 해산역전 옆에 그 보일러실이 있는데 탄재를 굴고다 내다 버리면 한 서너 시간은 그렇게 뜨끈뜨끈 하거든. 거기다 비닐방막을 깔고 앉았어요. 진통은 오는데 어떻게 아기 날 줄 알아요? 아, 그래서 진통하다 아기를 낳았는데 지나가는 그 할머니가 보다 못해. 야, 이걸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러면서 그래도 그 할머니가 도와줘서 아기를 낳고 할머니가 입고 있는 그 앞치마가 있어요. 시꺼먼 앞치마. 그 앞치마에다 아기 싸주고 비닐방망에다 아기 싸주고 나한테 안겨주면서 빨리 너는 시장에 장마당에 가거라. 여기 있으면 너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 그런데 아기를 안고 일어났는데요.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항상 뒤처리 출혈이 있거든요. 이 바지 깔랭이 사이 팬티 한 장도 못 입고 있는 아줌마가 이 바지 깔랭이로 막 그 핏덩어리를 막 떨구면서 해산역전에서 장마당까지 그래도 빨리 걸으면 한 15분은 가요. 20분까지는 가는데 가다 쉬고 그리고 시장에 들어서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문 그 문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앉아서 그 아기를 한 팔에 안고 한 팔은 하늘로 비춰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아저씨 5점만 주세요. 아저씨 10점만 주세요. 할머니 그 국물 있으면 나 남으면 놔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동양쟁이가 됐어요. 중국으로 갈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아기가 3살 되니까 철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픈 게 아기면 추우면 배고파 울고 더우면 덥다고 칭칭대고 배고파 울고 춥다고 울고 그게 칭칭대는 게 아기인데 춥단 말 한마디 안 하고 배고프단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람들만 모이면 내 머리를 동동동동 두들겨서 돌아다보면 사람들 있는 데로 가라고 자꾸 손짓을 해요. 그러면 거기로 가면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가 벌어먹어요. 우리가 아무리 손 내밀어도 죽을 게 없으니까 아 우리 어머니는 거지구나. 엄마가 아무리 손 내밀어도 누구 안 주는구나. 내가 얻어먹어야지 하는 걸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사람들 있는 데로 가라 해서 가면 막 두 손 두 팔을 흔들면서 배고프니까 막 울면서 그 먹는 곳 손짓하면서 맘마 달라고 막 이래요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여자들이 장마당에 많이 오니까 애들은 주로. 예, 막 뭐 깨물어 먹던 거라도 뽑아서 입에 넣어주면 절대 그걸 삼키질 않아요. 꺼내가지고 딱 절반 잘라서 또 머리 쳐서 돌아다 보면 입에다 넣어주고 절반은 계속 이렇게 빨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삼키질 못하고 빨아먹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작은 배, 요만한 배 그걸 채워주지 못해서 내가 저러고 있구나 하고서 오늘 저녁에는 죽으나 사나 가자 하고 그 애기를 놓고 충단아 우리 너무 가자. 총에 맞아도 한번 갈 대로 가보자 하고 배낭에다가 끼개도 없어요. 그 배낭에다가 다 깨진 배낭에다 아기를 담아 메고 강을 건넜어요. 새벽 1시 반에 해서 강을 건너서 오니까 그 강 옆에 깔대밭에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3명이 딱 숨어 있다가 우리 오니까 그냥 막 덮쳐가지고 그냥 나 몸에 있는 그 아기를 막 분리를 하는 거예요. 막 꺼내는데 그 아기가 배낭끈을 집었던 아기가 그 떠는 걸 내가 다 느끼거든요. 배낭끈에서 막 바들바들 떨고 발을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 안 가 계속 막 그냥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막막한 거예요. 내가 저걸 뺏들 수도 없고 어떡하죠? 그 동뚝 위에 여기 강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중국 이제 넘어가는 그 동뚝이 있는데 그 동뚝으로 빨간 택시 타고 그냥 어디론가 달아나고 나는 중국 돈 5,000원에 싼 돈으로 그냥 팔려간 거예요. 그 뒤로는 그런 딸에 대한 소식은 전혀 못 들으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고
보내는 돈마다 다 사기 맞아요. 그래도 내가 이 꾼을 넣지 않는 게 뭐냐면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해줬기 때문에 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제로 이제 헤어졌어요. 자, 이제 순실형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 것이 벙어리네 집이었어요. 남자도 벙어리고 그 아버지도 벙어리. 도망갈 수 없는 게 그냥 바깥으로 장물세 잠가놓고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없지. 예, 그 집에는요 어떤 고있냐면 차오차오라는 개 있잖아요. 사자개. 이만한 개가 있는데 처음 보는 개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눈알 이만해요. 막 쳐다보는데 막 당장 달려와서 나를 물어먹을 것 같아갖고 너무 무서워서 바깥을 못 나가고. 그런데 그 일 나가게 되면 그 두 남자가 일 나가게 되면 내가 개 물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나무 꼬재로 밀어서 밥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그런데 한 달 한 3일 만에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집 밖에 있으니까 밖에 이렇게 그 대문 안에 있는 그 화장실로 이렇게 나오는데 개가요 나보더니 막 꼬리를 젓는 거예요. 나만 나가면 막 이만큼 뛰어서 잡아먹을 것처럼 막 날뛰던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나보고 막 좋아서 굴고 한 발 가도 짖질 않고 계속 꼬리 흔들고 막 좋아라. 그래서 대문을 빗장을 열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렇게 도망쳐 나온 거죠. 도망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뭐 거기서 지형도 모르고. 그래서 그 한족들 그 무덤 파간 자리가 있거든요. 산에. 거기에 숨어서 계속 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해진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옥에 계속 잡혀가니까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달린 곳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잡혀가지 않게 보호해준다.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명중에서 간 게 그 교회였고 아, 보이는구나, 밤에. 예, 밤이니까 보였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탈북자들이 잡혀갔으니까 다른 데로 소개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아, 그래요? 다 옷 갈아입혀갖고 자기네 그 교회에 데려가서 예, 거기서 탈북민들 만나갖고 이제 몽골로 이제 갔죠. 이제 예, 가게 되어 있죠. 말씀 들으면 참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아픔 안고 사는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신영 씨는 이렇게 공부 잘하고 정말 아쉬울 게 아직 없었는데 왜 탈북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이모가 먼저 한국에 와 있었어요. 저희 이모 두 분이 먼저 와 계셨는데요. 저번 회차에 나왔던 그 베트남 여객기로 460. 그 여객기를 타고 저희 이모 두 분이 먼저 한국에 왔어요.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모들이 어떻게 해서 저희 막내 이모를 통해서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이모들에게 연락을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엄마는 이모들이랑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평양에서? 평양에서 저희는 지냈는데 연락하려면 국경지대로 가야지 내려와야지. 근데 아무리 친척들이 남쪽에 먼저 와 있다 할지라도 네. 이제 이게 무슨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민 가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어떤 계기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건지 이모들이 그냥 오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잘 결심을 하고 살잖아요. 가는 게 아니지. 왜냐면 북한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잘 살잖아요. 살 만큼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모들이 설득을 한 게 여기 오면 되게 기회가 많다. 여기 너희 애들 공부도 잘하는데 여기 와서 공부를 시키면 좀 더 그 북한보다는 나은 미래가 그렇지.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와라.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그거에 많이 이렇게 동화가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 역시 네, 아이들. 그리고 저희 그 아버지 쪽은 되게 빨갱이라고 하는 그 되게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요? 네, 아버지 쪽은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고 되게 공을 많이 세운 군인이셨고 그 아버지도 군인이셨고 하니까 아버지 쪽은 굉장히 좋았는데 어머니 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미 탈북을 두 분이나 해 계셨고.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뭐 승진을 하거나 단간부가 되려고 하면 저희 양쪽 엄마 아빠를 다 보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에게 크게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크게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머니를 따라 탈북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사실 탈북인지 모르고 탈북을 했어요. 궁금하다. 네, 탈북인 줄 몰랐고 예. 그냥 어머니가 그냥 중국에 여행을 가는 거다라고만 저한테는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 오빠랑 어머니는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한 17살이었어요. 17살. 그래서 엄마도 너무 어리고 하니까 이런 누설되거나 뭔가 위험해질까 봐 크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신영 씨가 여행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취재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예요? 평양에 사셨잖아요. 근데 북중 접경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멀기도 멀고 그럼. 이 장성한 아들 딸을 데리고 북중 접경 지역까지 간다 이게 쉽지가 어렵죠. 않거든요. 근데 북중 접경 지역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될 놈은 된다고. 평양 사람이잖아. 평양은 평양 사람인 게 신분증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일단 미성년자는 출생증만 있으면 뭐 여행 이동증 이런 거 없이도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영 씨는 됐는데 문제는 이제 오빠가 네. 미성년자가 아니었는데 네. 이 남의 출생증을 갖고 사진 가리를 했는데 그 북중 접경 지역에 이제 어머니의 엄마가 살고 있다. 네, 마침 이제 맞아요. 명절이어서 어머니 뵈러 간다라고 이제 이동증을 받아서 스무스하게 북중 접경 지역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할머니 집에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뭔가 국경 지역으로 회령으로 갔거든요. 네. 회령이 사실은 저희 어머니 고향은 샛별이라고 좀 샛별을 해령해서 더 들어가야지. 샛별이랑 회령은 좀 위치가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는 회령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러면 그 검사하는 사람들도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여기를 왔냐 하니까 여기 그 삼촌이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샛별에 가기 전에 여기 인사드리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령으로 갔죠. 그럼 브로커를 다 연결을 해서 네, 다 선을 다 넣은 거죠. 매수를 다 해놨죠. 그러니까 이 밀수하시면서 자금력이 좀 있으시니까 미리 준비를 안전하게. 철저히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건넜어요. 네, 건넜는데 건너면 저희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건너면 길가에다 너의 젖은 옷을 벗어놔라. 네. 그러면 차가 그때 딱 와서 그 젖은 옷을 보고 여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내려서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브로커를 만난 거예요. 네. 브로커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브로커를 저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처음 보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여행으로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네, 계속 저는 여행인 줄 알았는데 그 브로커가 엄청 김일성, 김정은 이러면서 엄청 욕을 하고 자기들 배만 불린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얘기 막 해? 네, 그런 얘기를 너무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해요. 저는 그래, 너무 맞아, 맞아. 충격적이었죠. 엄마가 그 남한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저희에게 항상 강조한 게 절대 만약에 잡히더라도 그 남조선 간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무조건 그거는 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그냥 중국으로 엄마 따라서 온 거여서 만약에 잡혀서 들어가게 되면 엄마만 감옥에 들어가고 너희는 집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남조선은 모르는 일이다. 네. 기차를 타고 횡단을 해서 그 라오스 거쳐서 태국으로 입국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신 이 세 분,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됩니다. 세 분이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정착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금영 씨 같은 경우는 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게 어떤 게 있었나요? 국정원 조사받고 하나원 졸업한 게 2002년 1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외대를 가요. 네. 외대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닥쳐라 일을 했어요. 낮에는 고깃집 가서 불판도 닦고 강남에 가서 오피스텔 청소도 하고 했어요. 강남에는 회사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입주 청소 오피스텔 하잖아요. 그러면 아줌마가 올 줄 아는데 막 23살, 4살 막 여자애가 오면 막 아저씨들이 저 안쓰럽게 보면서 막 5만 원씩 팁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그리고 회사 같은 데 가서 화장실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제 또래 여자애들이 뭐 이러면서 흘겨봐요. 근데 저는 하나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나도 기죽지 않았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나는 목표가 있으니까. 나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니까. 미국 시간의 마인드. 그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돼, 그러면? 아침에 학교 가고 그 오후에 그 알바하고 아니면 그냥 무조건 청소하러 간 거예요. 청소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있잖아요. 1,000원이었어 그때.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바라보다가 그냥 가고 갔어요. 일주일에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10,000원 썼어요. 일주일에요? 네, 마을 부서 400원 아깝다고 1시간 반씩 걸어서 집에 가고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요 중국에 조선족 오빠랑 거기 아는 그러니까 탈북했을 때 알던 오빠랑 음식점을 내요. 그때가 한 24살? 그때 거기다 음식점을 내? 네, 그래서 음식점을 내가지고 겁이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는데도 전 다시 잃을 자신 있어요. 대학 때 알바해서 모은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 27이 되니까 2억이 되더라고요. 27이 되니까 2억이 되더라고요. 미쳤어.
아우지성에서 아무리 일해도 보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주잖아. 그래서 그때 항상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애들이 막 이쁜 애들 보면 나도 20대에 얼마나 이쁜 옷을 입고 싶고 그랬겠어요.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땐 초라해도 된다. 근데 나이 먹어서 초라하면 안 된다. 그건 진짜 초라한 거다. 그래서 나는 목돈을 만들자. 명언이다. 명언이야.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잘했던 게 한국에 오자마자 청약통장을 만들어요. 집 산다고. 그래서 당시. 결혼 전에 제가 그 송파에 집을 청약해요. 그 위례 신도시 알죠? 몇 년도? 네, 미래. 네. 그래서 그 위례 신도시를 집을 아파트를 사게 돼요. 대출 없어. 대한민국 이렇게 쉬웠어? 몇 살 때요? 그때가 28이었죠. 28에? 네. 집을 대출 없이 샀어. 대출 없이. 서울에 아무리 집 많아도 내 집은 없던데.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갑자기 호주에서 초밥집을 하게 되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네. 신혼여행을 신랑 보고 호주로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호주로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랑 보고 그랬죠. 우리는 다시 호주로 와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한국 와서 신랑이 학교를 졸업하려고 했는데 신랑이 모 대기업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리를 쳤죠. 당장 사표 내라고. 아침마다 사표 내! 오면 사표 냈어 안 냈어? 막 이래요. 그럼 신랑도 야, 나 이거 그만두고 호주 가면 옷 뭐 벌어먹고 살 수 내가 벌어먹일게 막 이렇게. 엄마. 한국에서 집 사고 차 사고 애 낳고 모든 게 세팅되면 또 재미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신랑이 제 구박에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석사로 회계사 공부를 하고 회계사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할까 하고 스시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하. 네. 그게 이제 진짜 뭐 했는데 이 영어를 모르니까 찬 거 달라면 그렇지, 뜨거운 그렇지. 거 갖다 주고 뜨거운 거 달라면 찬 거 갖다 주고 제가 영어 모른다고 막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호주에 있는데 이 메뉴를 좀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해요. 그럼 아침에 산책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건 탈북보다 더 힘든 거야. 야.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도 영어를 몰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엄마인 내가 이겨내야지. 그러고 다녀다 보니까 귀가 뚫리고 말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영어를 익히면서. 아이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왜냐면 여기 한국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호주는 일단 밥도 안 줘요. 근데 하루에 한 해당 10만 원이에요.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네, 한 해가. 한 네, 그럼 하루에 두 해를 보면 2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 됐다. 내가 그러면 학교 갈 때까지 데리고 있자. 그래서 한 4년 동안 계속 그 애들만 봤죠. 가져간 돈으로 이제 예, 쓰면서 있는 거네. 예 가져가면 남편은 공부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 정말 힘들었죠. 긴 터널 같았어요. 그렇지. 예. 애들 키우려면. 진짜 탈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남편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를 다 따라주시고 또 그대로 그러면- 간다라는 내 게. 남편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그걸 원하는데 그걸 못 해주면 같이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같이 살려면 그걸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회계사로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유치원을 들어갔거든요. 그럼 나는 뭐 하지?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스시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봤는데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문으로 받는 거는 뭔가 사람이 항상 상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 놓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쫙 만들어 놓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그 일본 스시가 아니라 여긴 롤 집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겠다. 와. 네. 그래서 신랑 보고 얘기했죠. 혹시 상가는 어디에서 보는 거야? 했더니 이렇게 컴퓨터 뒤지더니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상가 하나 나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일 보러 갈까? 이랬어요. 갔어요. 여기 자리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줘 하고 사인했어요. 그 신랑은 막 놀라는 거예요. 부절이지. 네, 그래서 사인하고 나왔더니 그게 바닷가 앞이거든요. 우리 신랑이 앞에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여보 이렇게. 나는 빠꾸 없어. 너 빠꾸야.
그러면 이제 간지 한 4년 지났고 알바 한 2달 했고 네. 영어는 이제 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아직도. 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 가게 사장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막 한국어로 말해요. 그럼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사장님인데 답답하면 지들 배워야지. 답답한 놈들이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영어 못하니까 더 본토에 마시려니 하고. 야, 이건 리얼이다. 되게 페이머스한 게 노스코리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되게 페이머스해요, 제가. 네,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 진짜 우리 애들은 엄마를 되게 자랑스럽게 해요. 그래서 막 뭐 사람들 보면 우리 엄마 북한에서 왔어요. 막 이래요. 나 창피해 죽겠어. 재밌는 거지. 막 네. 얘기하는 법을 알고. 그거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네. 맞아. 그래서 아빠가 어느 날 엄마는 뭐 어쩌고 이랬어요. 그때 저희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아빠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 있어? 아빠는 엄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호주에 왔는데. 그 아빠가 더 대단한 아빠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지만 가게라는 게 열자마자 잘 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라고 하면은 인종차별이 좀 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원래 거기가 백호주의라 백호주의가 그래가지고 세죠. 아주 그냥 인종차별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아시아인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나.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아시안이 없으니까 마트에 가면 다 저희를 쳐다봤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배웠으니까 뭐 인종차별 있어도 이렇게 숨길 거 아니에요. 애들이 10대 애들이 애들은 이게 안 되지. 그래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것들이 학교 3시만 끝나면 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막 나 차이니스도 아닌데 뭐 F 차이니스하고 막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차이니스 하면서. 그래서 이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앉아있다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호주도 그래요. 그 어린 10대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이 와서 다음에 그러면 뭐 동영상 찍어놔라, 사진 찍어놔라 그런 얘기만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운동화 신고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4명이 딱 오더니 차키 있잖아요. 차키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했어요. 기브투미 하고 달라고 했어요. 안 주고 탁 던지는 거예요. 거기까진 괜찮았어. 이성을 안 잃었죠. 아, 찍어놓으라고 했지 하고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찍고 있었거든, 동영상. 그랬더니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요. 와, 진짜. 근데 그때까지 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갔더니 얘가 내 얼굴에 침을 탁. 이거 눌렀다 단추. 이걸 신고해야지. 이거 단추 눌렀다. 더 큰일 날 내가 영어도 안 되고 여기서 육아 스트레스에 사장도 처음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이놈 새끼도 오늘 잘 걸렸다. 조선의 그 기운까지 몰아서 해. 이 새끼야 하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쳐버렸죠. 근데 애들이 키는 큰데 말랐어. 흐물흐물거리잖아. 그래서 머리카락 잡아서 이렇게 이게 무릎으로 딱 누르니까 치니까 그러면서 코피 딱 터지는 거야. 그거 한 애가 그 스케이트보드 있잖아. 들고 도망가는데 그걸 이렇게 딱 뺐으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졌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런 돌담에 딱 쳤더니 그게 부러지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부러지는 거지. 근데 얘가 넘어졌다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그거를 무릎으로 딱 꺾어버려. 그래서 아내가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데 이게 호박 같은 끼가 어딜 도망가 하면서 자전거를 발을 딱 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신이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눈이 돌아버린 거야. 전투 채권이 나온 거야. 사람들이 처음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 아시아 여자가 10대 4명 한데 지금 뭘 둘러싸였다. 둘러싸였다고 신고했는데 갑자기 막 다 때려 눕힌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그다음 경찰이 왔는데 어떻게 잡혀가겠다. 가서 그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막 코피 나고 다 뒤집어 당하면 져고 어떡해. 어떤 애는 막 바지에 오줌 싸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어떡하지 이랬는데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는 거기서 내가 자수해야겠다. 네, 그래서 내가 때렸어. 때렸어요. 제가 내 얼굴에 침 뱉어서 내가 때렸어. 이랬더니 그들이 아주 친절하게 말썽꾸러기들이죠. 어떤 남자가 여자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여자가 팔꿈치로 턱을 이걸 가격했대. 그래서 큰 수술을 했는데 정당방이었어. 잘 때렸어. 다음에도 또 때려. 이런 거야. 우리나라 같은 애들이 골칫덩어리였나 봐. 과잉 방어했다고 난리 나거든. 우리 동네에 그런 애들이 없어졌어. 저질 건드림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고등학교가 한 4개 있거든요. 야, 마을 정화했어. CCR이 소문났겠다. 여사장이 북에서 왔는데 장풍을 쏴. 북에서 왔는데 장풍을 쏴. 친구들을 맨손으로 꺾어버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은 12개 이제 또 4개를 더 이제 오픈하신다고 하는데 됩니다. 5개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를 빼고 이야기했네요. 자, 호주에서 운영하신다라는 그 초밥집을 한번 이만갑에서 찾아봤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거 제 가게인데요. 오, 꿀이 가게도 크네요. Hello, how are you? Dumpling? So 이제 포크 gyoza. Yeah. Maybe 7 minutes. Extra mayo? Yeah, okay, yeah. 오, 맛있겠다. 오, 저거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와, 맛있겠다. Come on in. I'm glad you made it. You're all my friends. Let me just say this. The only thing required is to be true to the very unique thing that makes you you. Toss your talent in. 지금 테이블이 문제가 아니라 카츠부터 합시다. 빨리 하되 다치지 말아요. 집중하세요. 아, 눈빛이 변하긴 변하네. 무서워졌어. 사장님. 사장님 얼굴 나왔어. 눈빛 봐. 와, 레이저 나와. 장난 아닌데요? 사장이 일을 못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무시해요. 그때 진짜 잘해야겠다. 근데 이제는 제가 뭐라 해도 직원들이 아무 말 못 하거든요. 왜냐면 사장이 잘하니까. 저기는 제가 지금 다음 달에 오픈하는 가게. 야, 그런데 이제 얼마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금영 씨가 사업을 막 확장하던 중에 이 뜻하지 않은 또 사건이 닥칩니다. 바로 2020년부터 전 세계를 정말로 패닉에 빠뜨렸던 팬데믹 사태가 찾아오게 된 거죠. 사실 그놈의 코로나. 우리 코로나 사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 힘들었어요. 문 닫고. 그런데 코로나 때 금영 씨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간 금영 씨네 초밥집은 수익이 5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5배? 그러는데 자, 퀴즈. 종민 씨. 남들 다 망하는데 이 금영 씨네 초밥집만 수익이 5배 뛴 비결은 뭘까요? 일단 코로나 때였으니까 가장 필요한 게 코로나 키트 아닙니까? 네. 같이 파는 거죠. 김밥하고 같이. 야, 그거 기발하다. 김밥 옆에 마스크. 김밥을 사면 테스트.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 드릴게요. 이게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했구나. 인터넷 배달 대박이다. 시스템을 호주에서 도입합니다. 호주에는 그 자기 생각 인터넷 배달 이해해 시스템이 주시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한국보다 한 20년 느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호주 사람들은 되게 입맛도 보수적이에요. 막 우리처럼 화려한 생선 안 먹어요. 생선 연어, 뭐 참치, 아니면 그냥 치킨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하루에 막 500만 원씩, 한국 500만 원씩 매출하던 가게가 20만 원 막 팔게 돼요.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저희 신랑이 엘리트 아니에요. 인터넷 배달을 사이트를 딱 도입한 거죠.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레스토랑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며칠 날에 이 지역에 배달을 갈 거다 이러면 그 지역 사람들 커뮤니티에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주문을 해서 결제가 돼야 바로 주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재고 없이 딱 결제된 걸 가지고 가면 되는데. 예, 예. 서울 시내가 아니니까 예. 호주가 워낙이 넓고 예, 마을이 예.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미리 언제까지 주문을 해 하면 결제를 하는데 네. 하나 두 개는 안 받아요. 패밀리 팩이라고
4명, 5명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3명이 있어도 5명 시켜야 돼요. 그래서 10몇만 원, 20만 원짜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호주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도 이 돈을 지원금을 많이 받았는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대박.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장이었어요. 와, 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 코로나 끝나지 마라. 와서 먹으면 먹은 거 치워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끝나지 마라. 그래서 대박이에요. 중국 애들 주문 받아서 할 때 우리는 미리 받아가지고 그날 그냥 쫙 깔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어느 공원에서 모여 공지를 했잖아요. 글로 몇 시까지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딱 그 네. 공원에 와가지고 여유 있잖아요. 노래 틀어놓고 차 트렁크 열고 앉아있어요. 그럼 우리 가면 이름 부르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도 우리는 왜 우리 지역은 배달을 안 해줘 하고 막 우리 스시 그때 우리 스시가 이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문 닫은 가게들은 영원히 못 일어나고 코로나 때 버틴 가게들은 다 성장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호숫가에 딱 이렇게 이 집을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뭐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최금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엔 강신영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수재였던 이제 신영 씨, 어떻게 서울대 출신 치과 의사가 이제 되게 되는지. 저는 한국에 와서 바로 그 한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네,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수학이나 화학, 물리 이런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국어였어요. 국어는 말 그대로 가나다라만 갔다 뿐이지 물어보는 시험 방식도 다르고 시험 문제 스타일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서 오일 평생 산 국어. 사람도 틀리잖아요. 오일 국어는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본 스타일의 문제를 보면서 많이 당황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문부터 다 다른 거죠? 네, 맞아요. 특히 예를 들면 뭐 지문에 뭐 이 시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바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화자의 의도를 왜 알아야 되는 거지? 원리를 생각하셨군요. 네. 국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화자의 의도를 왜 알아야 돼요? 이런 황당한 질문도 하게 돼서. 북한의 국어 시간은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데요? 의도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김정일이 쓴 시 이런 거를 그냥 외워서 그냥 쓰거나 이런 그게 북한의 국어예요? 네. 주체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이제 추론이 없군요. 네. 네, 그 이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없이 그냥 니들은 맞아요. 이걸 외워. 그냥 북한 시스템 자체가 그냥 그 세뇌를 그냥 유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북한은 모든 시험이 다 서술형이거든요. 주관식으로 다 서술형인데 여긴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객관식이 없죠? 네, 객관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니 객관식인데 어떻게 답을 못 맞추지? 분명 그 아는 거 맞추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답이 하나는 있는데 우리 또 4개였는데도 못 맞췄어. 그러면서 되게 뭐 되게 쉽겠네 이러고 했는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객관식. 너무 베베 꽈놨어요.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 한국에서도 의대 입시 이걸 하려면 유치원 때부터 정말 차근차근 준비해도 힘든데 네. 신영 씨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셨길래 이렇게 가신 거예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 너무 영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이나 단어 이런 게.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를 그냥 외웠어요. 통으로 그냥 외웠어요. 그러면 문제는 거기서 뭐 빈칸 뚫어 놓거나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나 이런 거니까 일단 정답이 저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북한이 또 그런 암송 많이 시키니까. 아무튼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인서울만 가도 만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먼저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라고 좀 용기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서울 한복판에 치과를 개원하시게 됐습니다. 의사로서의 신영 씨는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자기 일할 때 멋있거든. 그치. 그렇지. 엄청 크네요. 대박이다. 북한에 있을 때는 명확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저의 적성이랑은 잘 맞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훨씬 그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치료도 조금 더 좋은 치료를 모든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오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북한에 있었으면 과연 이런 진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꿈을 갖는다는 거.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대한민국이 이거잖아요. 의사로서는 제 꿈이 있거든요. 꿈이 어렸을 때 소아 유치 뽑을 때 저희 치과를 왔던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데리고 오고 또 그런 할머니가 됐을 때 또 손녀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보는 게 제 꿈이긴 합니다. 9번 탈북 시도 끝에 이제 한국에 온 우리 수시영님이 연매출 100억 CEO가 야,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고 북한 음식 사업을 하게 시작되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음식 시작한 게 이만갑이에요. 예, 이만갑에 나와서 조금 그 북한의 음식을 이제 소개하면서 만들고 맛보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막 만날 때마다 너 음식 잘하는구나, 음식 좀 먹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한바식당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강원도로 가면서 우리 남희석 씨가 이름까지 딱 지어져갖고 평양댁 순실이네 간판 크게 걸어놓고 이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잖아요. 예. 근데 어려움도 많았어요. 지금 갑자기 초반부터 잘 된 게 아니라 뭐 좀 약간 사기도 당하고, 뭐 그냥 헛고생만 하기도 하고 별일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냉면집이 기본인데 계속 오픈빨 받을 때는 한 3개월 동안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좀 지나니까 쭈물쭈물 쫄기 시작하더니 물어보니까 냉면집에 왜 냉면이 맛이 없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고집은 아주 강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평양 맛이야. 슴슴한 거. 이 맛이 밤새껏 자지 않고 육수를 지켜서 육수 뽑아갖고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 맛이야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니 맛 내 맛도 없고 막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근데 냉면을 주게 되면 김치랑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김치를 엄청 드시는 거예요. 원래 김치는 서울에서는 안 주거든요. 네, 백김치, 막 빨간 김치, 그냥 김치 종류만 한 서너 가지 나가는데 그 김치를 나가면서 다 봉지다 싸갖고 나가고 돈을 더 드리면서 주면서 김치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두도 있고 순대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거 다 아니야. 딱 김치만. 원래 사업이 그렇게 옮겨가는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냉면을 해야 되나 김치를 해야 되나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냉면을 해야 되나 김치를 해야 되나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 한번 김치를 해보자. 그냥 1년 조금 지나가지고 식당에서 조금씩 해서 10kg, 5kg 포장해서 계속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담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주문이. 이게 뭐지? 그다음에 양념을 만드는데 양념은 딱 나만의 그 비법을 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김치 담글 줄도 모르는 거예요. 딱 북한에서 만들던 엄마가 만들던 그 군단장이 그 두시던 그 김치 맛으로 계속 그것만 하는데 근데 김치가 잘 팔리니까
또 잃어먹은 게 아쉬운 거예요. 냉면 잃어먹었잖아요. 이게 아쉬운 거야. 야, 이거 김치도 이렇게 하는데 냉면 잃어먹은 거 다시 한번 해상시켜보자 해갖고 계속 육수를 만들면서 그때도 그 고집은 계속 갖고 있었죠. 슴슴한 거. 어떠한 사람이 조금 심심하니까 소금 좀 더 넣어봐라. 조금 간 맞춰봐라. 그래서 소금을 조금 더 버리니까 진짜 내가 맛 보기에도 이 맛이다 그런 딱 소금만 넣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만한 통을 2개 사다 놓고 계속 육수 뽑으면서 냉면이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소금 좀 넣었다고? 소금 조금 올렸는데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극성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조금 약간은 맞춰줘야 돼. 슴슴한 거 우리 고집이 아니구나.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분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게 냉면이 밀키트로 생산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는? 우리가 밀키트로. 광고했던 거. 밀키트 생산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한 달 매출이 7억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7억 진짜 이거 7억이요? 잠을 못 자고 계속 이거 7억이면 뭐 조금 더 10억이 돼갔네. 막 이거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뚝뚝. 떡을 잘 안 먹어요. 순실형이 떡을 어디서 가져왔는데 나보고 받고 먹으라고 하는데 앞에 누가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안 먹으면 민망하실까 봐 그냥 그러고 그냥 한 입 이렇게 물었는데 너무 맛있는 떡을 먹는 거야. 나 내 인생 떡을 먹었어요. 순실형 떡은 내가 먹잖아요, 이런. 맞아요. 하나도 안 바꾸게. 다른가 보네. 그 떡은요 한국에서 나만 딱 만드는 떡이에요. 옥두말랑 떡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속도전 가루 있잖아요. 퐁퐁이 가루, 옥수수 가루예요. 그거예요. 옥수수 가루. 예, 이걸 내놨더니 막 탈북민들이 좋아라 하고 한국 사람들도 아무 사람들이나 다 좋아해. 김치. 김치. 와. 밥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반죽하는 거.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쫀득쫀득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반죽에 다 있어요. 와, 찰지다. 내가 이건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떡 잘 못 먹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첫 박스가 들어가요. 첫 박스. 천 박스요? 네. 하루에 2.5톤짜리 5통을 절여요. 우리 김치에 들어가는 레시피예요. 그래서는 찹쌀을 안 넣어요. 식량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골 육수를 이렇게 김치로 못 담아 먹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군단장 요리사면서 이렇게 한부들 김치는 사골 육수로 담아서 먹었어요. 오, 맛있겠다. 순실형 앞으로 더 이루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이제 우리 여기 다 대학 공부를 나왔잖아요. 대학도 나오고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운전면허증 하나 받은 거밖에 없어요. 대학 문 앞에도 가본 적도 없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나는 공부보다 돈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돈 쓸 줄 알면 돼. 그냥 죽어라 썩어지라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끝자리 동그라미 계속 넓혀나가는 게 나는 이게 할배라고 생각해요. 뭐 공부 아무리 해야 나는 뭐 공부 못해요. 돈 버는 지혜는 정말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나 이거. 네. 예.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뭐 저 혼자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많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런 도움을 받을 때마다 나도 이런 걸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서 그냥 지역 주민들과 또 치아가 안 좋으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진료를 하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최금영 씨. 네.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요?
아, 더 이루고 싶은 거요? 호주에서. 제가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네. 바다에서, 산에서, 뭐 탈북하면서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하나도 못 가져간다.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보고 찾아오는 탈북민들 그리고 한국인들 이렇게 오면 제가 가게를 이렇게 오픈해줘요. 뭐 돈이 없으면 제가 그냥 투자해서 오픈해주고 갚으라 하고 정착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그분 후손들도 최금영 사장을 선택한 게 정말 행운이었다. 네. 그렇게 네. 추억해준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